형, 나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우진이 그렇게 입을 열었을 때 성재는 병실 문을 잠그지도 못한 채 굳어 서 있었습니다. 병실 공기가 원래 이렇게 무겁던가 싶을 만큼 목이 뻑뻑해졌고요. 우진은 창밖 햇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 앉아. 이 얘기는 그냥 서서 들으면 안 돼. 성재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오고 우진 바로 옆에 앉았어요. 우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다리를 모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는데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형, 지은호 그 사람 말이야. 순간 성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응, 지은호, 그분. 우진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쌍둥이 여동생이야. 성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되어 버렸어요. 뭐라고? 쌍둥이. 나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네. 우진은 고개를 숙였고 낮게 웃음 같은 숨을 흘렸습니다. 근데 형,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같이 자란 게 아니더라고. 성재는 이제야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엄마가 버렸어. 한 문장이었지만 병실 공기가 그대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한 번도 성난 적 없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기미가 느껴졌어요. 형, 그때 은호는 3살이었대. 비 오던 날 보육원 앞 계단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렸다고 하더라. 우진이 턱을 살짝 떨어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었대. 은호가 울면서 엄마 손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엄마는 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재는 의자를 살짝 밀고 일어설 뻔했습니다. 잠깐만, 우진아 그게 말이 되냐? 3살짜리를 엄마가? 형? 말이 안 되지. 근데 사실이야. 우진은 그제서야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깔린 건 원망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버티고 있는 마지막 끈 같은 슬픔이었어요. 난 엄마가 늘 완벽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성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말한 거야? 형한테까지 상처 주기 싫었어. 우리 둘 다 그동안 엄마 믿고 살았잖아. 근데 형,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 내가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던 날 기억해? 그럼 그날 너 표정 아직도 기억난다. 응. 그날 이후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성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지은호 씨를 찾아간 거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년 내내 모른 척 하다가 내 간이 필요해지니까 그때서야 찾아간 거야.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형, 엄마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아? 아니, 딸 잃어버리고 26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말했대. 성재는 머리를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겠지. 믿을 수밖에 없지. 처음 본 친엄마가 울면서 찾아왔는데 우진은 가슴을 눌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니까 바로 본론 꺼냈대. 내 오빠가 죽어간다. 너만 살릴 수 있다. 성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호 씨는 뭐라고 했어? 처음엔 생각해보겠다고 했대. 처음 보는 친엄마가 장기를 달라는 건데 바로 대답 못하잖아. 우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형, 엄마는 기다릴 사람이 아니야. 그 말투가 묘하게 진실을 예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우 알지? 응, 알지. 지은호 씨 동생처럼 지내던 애. 맞아. 그 애한테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 성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누나 설득하면 5억, 수술 끝나면 5억 더. 그렇게 말했대.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간신히 버텼습니다. 5억 10억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냐? 응. 근데 은호는 끝까지 결정을 못했대.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정순이 엄마가 그 사실 알고 돈 들고 와서 엄마한테 돌려줬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엄마가 본색을 드러낸 거야. 성재의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내 오빠 죽어. 그랬대. 성재는 숨을 삼킨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넌 내 아들 죽이는 살인자야. 넌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대. 이 말을 한 순간 우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부서졌습니다. 성재는 병실 바닥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엄마가 했다고?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 은호는 그 말 듣고도 거절했어. 자기 몸 상하는 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였대. 화려한 날들 해시태그 12대본.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수술을 받았어? 그 질문에 우진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진이 침대 옆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 나 사실 그때 죽으려고 했어. 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거의 튀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은호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하려면 내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병원을 나갔어. 산으로 올라갔지. 성재는 입술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너를 찾은 건? 우진의 눈이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야. 내 여동생. 그 말 한마디에 성재는 숨을 잃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병실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씨가 너를 산에서 찾았다고? 성재가 겨우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사람처럼 말이 한 번에 나오질 않았어요.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그날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날 밤에 비가 좀 왔거든. 내가 산 중턱쯤에서 그냥 주저앉았어.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 손에 유서 쥐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축축해져서 글씨가 번져버렸어. 우진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오빠, 한우진.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가까워지더라. 성재는 숨을 죽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지은호였어. 손전등 들고 눈 다 맞으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날 찾아왔더라. 우진이 손가락을 오므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업었어. 오빠 말하지 마. 숨만 쉬어. 나 다 알아. 그 말만 계속하면서 우진의 목이 잠깐 떨렸습니다. 형, 근데 은호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그러더라. 우진이 그때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도망가지 마. 나 간줄게.
그렇게 말했어. 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거구나. 응. 은호가 스스로 동의서에 사인했대. 나는 나중에야 들었고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아, 형? 26년 동안 버려두고 다시 찾아와서는 협박하고 결국 그 딸이 자기 오빠 살리겠다고 몸을 내어줬는데 우진이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술 끝나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성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응. 입으로는 그런 소리만 했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너도 내 인생 살아. 마치 계약 끝난 것처럼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엄마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고맙다 대신 수고했다라도.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뭐라고 했냐? 수술 끝나고 우진은 조금, 아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안 했어. 병실 문 옆에 서 있다가 내가 눈 떴을 때 딱 이 한마디 하더라. 우진이 그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오빠 살아있네. 다행이다. 그러고 울지도 않고 그냥 웃었어. 오히려 난 울었는데. 우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 그 애는 원래 그래. 자기보다 남 걱정 먼저 하는 스타일. 그래서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자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진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형을 불렀습니다. 형, 나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성재가 얼굴을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나도 솔직히 조금씩 변명할 재료가 없어져.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 근데 사람을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써먹는 건, 이건 그냥 범죄야. 우진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그래서 나 형한테 다 말하는 거야. 은호 지키려면 형이 나서야 될 것 같아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냥 듣고 끝낼 생각은 없어. 그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은호 씨 아니, 내 여동생. 내가 지킬게.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살짝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형? 진짜지? 그 사람, 이제 우리 식구야. 엄마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 잠시 병실 안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카트 끄는 소리만 낮게 퍼졌어요. 그때 문이 약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어요. 지은호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 급하게 온 티가 나는 운동화, 그리고 눈 밑에는 얇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어요. 둘이 얘기 중이었으면 나중에 다시 올까 했는데 그냥 왔어요. 꽃물 안 마르면 다행이고.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는 올 때마다 꽃을 들고 오냐? 병실은 꽃이 있어야 덜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들고 오면 최소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웃어줘요.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가 어느 병실 꽃이야? 하고 물어보셨다니까요.
지은호가 웃으며 말하자 성재와 우진 둘 다 그제야 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네, 성재 씨. 저 아까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돌려 말한 것 같아서.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돌려 말한 게 뭐가 있어요. 딱 봐도 다 알고 오신 표정이었는데. 그 말에 세 사람 다 잠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참 묘하게 씁쓸하면서도 고마운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 씨,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요. 우리 우진이한테 간 준 거 후회 안 해요? 지은호는 그 질문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했으면 여기 안 있겠죠. 우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 거면. 네, 힘들었어요. 수술 전에도 후에도. 근데 그거랑 후회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지은호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요, 오빠 살아있잖아요. 그게 답 아닌가요? 성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꺼풀 안쪽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호 씨.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죠. 대단한 건 의사 선생님들이고요. 지은호는 살짝 웃다가 문득 표정을 진지하게 바꿨습니다. 근데요, 성재 씨. 제가 진짜 후회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오빠가 산에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눈치 못 챈 거. 그거 하나는 진짜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우진이 입을 열려다가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호가 그를 가볍게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오빠, 그 얘긴 나중에. 지금은 회복 먼저 하시고. 성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묘하게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피로 엮인 것 이상의 무언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들만이 가지는 기운 같은 거요.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둘이 얘기할 시간 필요하잖아. 형, 괜찮아. 여기 있어도. 아. 성재가 웃으며 우진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오빠가 분위기 못 읽으면 쓰냐? 나 형이지만 공기 정도는 될 줄 안다? 지은호가 피식 웃었어요. 성재 씨, 공기라기엔 너무 존재감 있으신데요. 그럼 나는 오늘 공기 역할 열심히 하다가 퇴장하는 걸로. 성재는 가볍게 농을 던지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문고리를 잡은 손에 잠깐 힘을 줬어요. 엄마, 이제 당신이 뭘 해왔는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병실 안에는 우진과 지은호 둘만 남았습니다. 야, 이제 숨 좀 쉬겠다. 우진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봐요? 오빠 성격 나왔다. 방금 전까지 울먹거리면서 형이랑 얘기하더니 누가 울먹거렸어. 눈에 땀이 좀 들어갔을 뿐이지. 병실에서 땀이 왜 들어가요? 에어컨 빵빵한데. 둘이 티격태격하는 그 순간 병실 공기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돌덩이처럼 눌러있던 공기가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도를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은호가 꽃바구니를 정리하며 우진 머리맡을 살짝 고쳐놓고 있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릴 듯 말 듯 흔들리며 누군가 바쁘게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우진아, 혹시 은호 씨도 같이 있어?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었어요. 지원아,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저래? 지원은 목을 몇 번이나 움직이며 말을 가다듬었습니다. 영나 사고 날 뻔했어. 브레이크가 완전 잘려 있었어. 지은호는 꽃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고 우진은 상반신을 일으키며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먼저 차 밑을 봤거든. 이상해서. 근데 브레이크 라인이 칼처럼 쫙 잘려 있었어. 정비사가 와서 보더니 이건 자연 고장 아니라고 누가 일부러 절단한 거라고 했어. 지은호가 얼굴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지원은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영나가 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고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서 차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만약 내가 못 봤으면. 지원이 입술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그냥 끝이었을 거야. 우진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짓이네. 지은호는 놀란 듯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형이랑 얘기했어. 엄마가 날 후계자로 밀려고 형을 치우려 했다는 것도 알았고 은호 너한테 했던 짓도 나한테 했던 짓도 그리고 지금 영나한테도.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성재 형이 지금 영나 데리고 아버지 회사로 갔어. 고성희 이사장한테 직접 따지겠다고. 우진이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진을 봤습니다. 오빠, 성재 씨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화면이 전환된 듯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실. 영나는 뺨이 살짝 부어 있었고 눈가는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녀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서 있었어요. 박진석은 딸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영나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이런.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야 아빠. 박진석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멈춰 섰습니다. 성희가? 성재가 대신 말을 받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셔야 할 일이에요. 박진석은 손을 부르르 떨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영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제 차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어요.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니고? 정비사가 확인했어요. 누가 공구로 절단했다고. 자연 고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나가 떨리는 숨을 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 내가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박진석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게 고통처럼 느껴졌고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성재가 차분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영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지? 지원 오토바이 사고 때도 배우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성재는 굳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일부러 들이받으려고 갔습니다. 피해 없었지만 그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과 엄마 사이의 통화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박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성희가 도대체 왜?
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진실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26년 전에 지은호 언니를 버렸어요. 박진석이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지은호? 그 아이가 버려진 쌍둥이라고? 네. 오빠인 우진은 데리고 가고 딸인 은호는 비 오는 날 보육원 앞에 내려놓고 갔다고 CCTV에도 남아 있어요. 박진석은 충격에 말을 잃고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성재가 낮고 단단하게 덧붙였습니다. 간이 필요해졌을 때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마침내 박진석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신이 아끼던 가족 모두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 그걸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부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여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고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완벽한 미소, 금방이라도 방송국 인터뷰를 할 것처럼 아늑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실 안의 분위기를 느끼자 그녀의 눈빛이 단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희야, 여기 와서 앉아. 고성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은 하나같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 차 브레이크 내가 건드렸어?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대답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서늘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영나가 몸을 움찔했고 성재가 한 걸음 나서며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박진석은 목소리를 낮춘 채 계속 물었습니다. 왜? 지환이 그 애가 자꾸 영나랑 붙어 다니잖아. 우리 딸이 누구랑 어울려야 하는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야? 박진석이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고성이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경고였어. 성재가 폭발할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고. 엄마, 브레이크 라인 자르는 게 경고야. 그건 살인미수야. 너는 몰라. 가끔은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는 애들이. 그만. 박진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쳤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 딸을 다치게 했고 내 아들들을 사고로 몰아넣고 26년 전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우진과 그 여동생을 가족이 아닌 도구로 써먹고.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너랑은 끝이야. 고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이혼할 거야. 그 전에 내가 해온 모든 일 내가 다 밝혀낼 거다. 성재는 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고요. 고성이는 두 눈을 치켜뜨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너희 지금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벗어날 거다. 그 말이 회장실 안에서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얼굴은 태어나 가장 무서운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고성희가 회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난 뒤 책상 위 서류가 한순간에 바람을 먹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성재와 영란은 그 옆에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몇 분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지? 성재는 차마 원래 그랬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느끼고 있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박진석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책임진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딱 그렇게 끝났지만 공기 속에는 이미 더 큰 싸움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우진 병실. 성재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우진과 지은호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형이 무슨 얘기 전에 하고 갔어요? 엄마한테 직접 따지러 갔다고 했어. 지금쯤 아버지 회사에 있을 거야. 지은호가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성재 씨 다치면 어떡해? 고성이 같은 사람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진은 말없이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의 가슴 속엔 형과 여동생을 동시에 걱정하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진아. 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영나가 있었고 그녀의 손등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형, 괜찮아? 얼굴 왜 이래? 일단 너희 둘이 있어야 할 얘기라서. 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 씨, 아까 했던 말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라고. 지은호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요? 응. 우리 엄마는 가족을 도구로 생각했지만 우린 아니에요. 우린 다르게 살 거야. 우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이 말하면 진짜로 믿음이 가네. 성재가 우진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근데 우진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슨? 영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할 거래. 그리고 엄마가 했던 일들 다 조사할 거래. 우진과 지은호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냥 물러날 사람 아니잖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해코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뭔가 준비할 거야.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지은호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저도 같이 도울게요. 성재는 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호 씨는 우진이 곁에 있어줘. 그게 가장 큰 힘이야. 지금 위험한 건 우리가 맡을게. 지은호는 말없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내부에는 벌써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대. 이사장님이 뭔가 사고를 친 모양인데 그 한가운데 고성이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바보들. 진짜 전쟁이 뭔지 모르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우진이는 내가 올려놨으니 이번엔 얘네를 먼저 끝내야겠네. 고성이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제 그 일 준비했던 애들 다시 불러.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처리해.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사설 탐정과 법무팀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통화 기록, CCTV, 자금 흐름. 한 번에 공개할 수 있도록. 회장님, 그러면 언론에 바로. 그 전에
내가 그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거다. 박진석의 표정은 더 이상 가족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진이 도란도란 은호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우진 씨, 저 들어가도 될까요? 지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우진을 동생처럼 아껴온 그 남자. 형, 왜 여기? 지혁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복잡하지? 그런데 나도 좀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지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전 약혼녀가 찾아왔어. 우진이 눈을 크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도망갔던 분? 그렇지, 그분. 지혁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 뭘 했는데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지은호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난 딱 잘났지. 난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우진이 바로 찔러 넣었습니다. 누구야? 누구 좋아하는데? 지혁은 슬쩍 지은호를 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건 말 안 한다. 우진이 낄낄 웃는 사이 지원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 왜? 정보아 씨 있잖아. 지혁 형 전 약혼녀. 왜? 지금 성재 형한테 연락해서 당신 동생이 누구 좋아하는지 조사하겠다고 협박했어. 지혁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원이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인터넷 뒤지고 사람들 수소문하고 완전 미쳐 돌아다니고 있어. 지혁 형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고성이랑 비슷한 부류인가? 우진이 크게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와, 우리 주변은 왜 이렇게 막장 캐릭터만 모이냐? 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진짜.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기 혼자 드라마를 찍는 거야?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성재 씨한테? 지원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좋아하는 상대가 누군지 꼭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지혁 형한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정리할 거라고. 병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우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쌍둥이 여동생 찾은 나보다 더 복잡한데? 지혁은 울컥하며 외쳤습니다. 이 상황이 웃겨.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부러워서 그래. 사람한테 집착까지 받는 인기남. 지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형, 이건 집착 수준을 넘어 범죄잖아. 지은호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지혁 씨 인생을 망치겠는데요?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병실 안 공기가 조금씩 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어깨 위에 다른 문제들이 얹히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주차장. 고성이는 검은 차 안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 회장이 나를 조사한다고 하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네. 통화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 타깃은 누구입니까? 고성이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그 애부터 없애. 그녀의 손끝이 차 안에서 흔들리는 희미한 조명 아래 아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아직 복도엔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 지은호는 커피 2잔을 들고 병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을 지나가던 순간
낯선 남자가 병실 문틈을 손으로 슬쩍 열어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남자는 순간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에 모자, 마스크까지 딱 봐도 수상했습니다. 아, 잘못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그녀는 문을 열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우진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가? 방금 병실 문 열고 있었어. 나보더니 도망갔어.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성재도 동시에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고성이를 호출했습니다. 성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고성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듯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길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싶으신데요, 여보. 박진석은 책상 서랍에서 한 묶음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CCTV 캡처, 자금 흐름, 보육원 기록, 통화 내역, 테러 시도 정황까지 모든 페이지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한 짓들이야. 고성이는 잠시 숨을 들이켰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박진석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로 나부터 벗어날 거다. 뭐? 성희야, 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 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성희의 눈빛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날 버리면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내가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다. 고성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좋아. 전쟁이면 전쟁이네. 그녀는 뒤돌아서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밤 11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약 기운 때문에 잠들어 있었고 지은호는 그의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덜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흘러들어온 복도 불빛 아래 그 남자의 눈빛만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병실 안공기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가 뒷걸음질 치며 우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오빠 일어나 봐.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병원 직원들이 쓰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앞으로 뛰려는 순간 병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멈춰. 성재였습니다. 그 뒤에는 지역, 지원, 그리고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문이 부서지듯 열리자 남자는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성재가 달려들어 남자를 붙들어 넘어뜨렸고 보안 요원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우진은 놀라 깨어나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은호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우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우진은 그녀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같이 살아남는 거야. 성재는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끝이야. 그리고 박진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우진아, 은호야, 다친 데는 없지? 우진과 지은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박진석은 모든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고성이를 법적으로 끝낼 거다. 너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달 후 고성이는 모든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아동유기, 금전거래, 공갈 협박까지 세상이 떠들썩하게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달라진 건 우진과 지은호의 삶이었습니다. 오빠, 산책 갈래요? 가자. 오늘은 바람 좋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멀어지고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의 품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여전히 비밀 연애 중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말할 용기를 조금씩 키우고 있었어요. 지역은 전 약혼녀의 집착에서 벗어나 조용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고 지원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두 쌍둥이 남매에게 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진짜 자식이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들리고 나니까 살아남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지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맞죠? 박진석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절대 안 놓친다. 그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태어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지키자. 너 혼자 두지 않아. 지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우리 이제 같이 살아. 그리고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